차가운 물이 남자의 뒷머리를 적셨습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위로 물방울이 튕겨나갔죠.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누군가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버스 타고 온 주제에 감히 먼저 파혼을 해?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의 목소리가 호텔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물을 맞은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물기를 닦을 뿐이었죠. 수수한 체크 남방과 낡은 청바지를 입은 평범한 중년 남자였어요. 하지만 10분 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황급히 달려왔고 지배인이 깊이 허리를 숙였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겉모습에 숨겨진 진실의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을 이틀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상견례를 이틀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최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딸을 불렀어요. 수아야, 상견례 때 우리 집 얘기는 하지 말자. 수아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사람의 본심을 보려면 배경을 알면 안 된다. 아버지가 뭐라는 사람인지 알면 사람들은 달라져. 진짜 모습이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거든. 수아는 아버지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세월이 길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속뜻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챘죠. 알겠어요, 아빠. 진우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운전기사도 안 데려갈 거다. 버스 타고 가자. 수아의 눈이 살짝 커졌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석과 수아가 처음 만난 건 8개월 전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팅 자리였죠. 민석은 다정했어요.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고 6달쯤 지났을 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안 될까? 수아는 민석이라면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반대하지 않았죠. 내가 좋다면 아빠도 좋다.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이었어요. 진우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10년 된 회색 체크 남방을 꺼냈습니다. 색바랜 청바지와 밑창 다른 운동화도요. 거울 앞에 선 모습은 평범한 중년 남자 그 자체였어요. 진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아도 단정한 원피스만 입었어요. 화장대 서랍 속 비싼 액세서리들은 손도 대지 않았죠.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연구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거실로 나온 수아가 아버지를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아빠, 택시 부를까요? 버스 타고 가자. 수아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생각이 없었어요. 오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나는 날이었으니까요. 버스 안창 밖으로 거리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아는 손잡이를 잡은 채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민석이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진우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동네 마트라도 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어요. 두 사람이 내려 호텔을 향해 걸었습니다. 같은 시각 특급 호텔 정문 앞에 검은색 벤츠가 멈춰섰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김태수가 내렸어요. 다려진 정장에 명품 구두를 신고 있었죠. 이어서 박미란이 내렸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손목에는 금빛 시계가 반짝였어요. 조수석에서 민석이 내렸습니다. 발레 파킹 부탁합니다. 태수가 직원에게 키를 건넸어요. 직원이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받았죠. 김 씨 가족에게 이런 대접은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미란이 입구 쪽을 바라보다가 멈췄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오는 두 사람이 보였거든요. 수아네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버스를 타고 온 거예요? 저 집은 차가 없나? 목소리에 황당함이 묻어났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 없이 지켜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진우와 수아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김 씨 가족이 먼저 서 있었어요. 수아가 민석을 보고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민석도 어색하게 웃었어요.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걸어오셨어요? 질문이었지만 질문 같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미란의 시선이 진우의 낡은 체크 남방과 다른 운동화를 훑었습니다. 차가 없으신가 봐요. 말투에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진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단 한 단어였습니다. 자존심 싸움 같은 건 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수아는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으로 도움을 청했어요. 하지만 민석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색한 웃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수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민석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무언가를 덮으려는 느낌이었습니다. 5사람이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최상층 버튼이 눌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미란이 진우의 운동화를 힐끗 봤어요. 대리석 바닥과 대비되는 낡은 밑창이 유난히 눈에 띄었죠. 프라이빗 다이닝룸 문이 열렸습니다. 창가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넓은 공간이었어요. 테이블에는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크리스탈 잔들이 반짝였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진우와 수아가 한쪽에, 김씨 가족이 맞은편에 앉았죠. 앉자마자 미란의 시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의 체크 남방 어깨선을 훑더니 소매 끝으로 다시 손목으로 내려갔어요. 시계가 없었습니다. 시선은 테이블 밑 운동화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멈췄죠. 미란이 가볍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기 코스 요리가 1인당 30만 원인데 부담 안 되세요? 말은 공손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달랐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결국은 집안 간의 결합이니까요. 서로 레벨이 맞아야 하는 건데. 태수는 말끝을 흐렸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민석이가 좋다고 하니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 표현이 공기 중에 무겁게 떠올랐습니다. 이미 위아래를 나눠버린 말이었어요. 수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움츠어 들었습니다. 진우는 이번에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을 뿐이었죠. 미란이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기운 결혼이 아닌가 싶어요. 말투는 차분했어요. 목소리를 높이지도 표정을 일그러뜨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날카로웠죠. 수아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굳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를 힐끗 바라봤지만 진우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핸드백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로 자연스럽게 밀어놓았습니다. 요즘은 이 정도는 다들 합니다. 수아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예단 목록이었습니다. 수아의 눈이 커졌어요. 에르메스 버킨백, 샤넬 클래식백, 롤렉스 시계, 밍크 코트. 품목마다 브랜드가 지정되어 있었고 옆에는 금액이 빼곡했습니다. 대충 봐도 2억 원은 훌쩍 넘어 보였어요. 저기 어머니, 이건 좀. 수아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라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다 이 정도는 해요. 나도 다 알아보고 정한 거예요. 진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어요. 혹시 이게 협의하자는 건가요? 아니면 이대로 준비하라는 건가요? 미란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사돈 생각해서 최소한으로 정리한 거예요. 미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런 건 친정 어머니가 다 챙겨주는 건데 어머니가 안 계시니 이바지 음식 준비해줄 사람도 없겠네요. 그 순간 수아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릴 때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미라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은 백화점에 주문하면 날짜 맞춰서 배달해줘요. 아무거나 하면 안 되니까 여기 적힌 곳에서 주문하세요. 수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만 숙인 채 무릎 위에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입을 열었어요. 제약회사 연구원이라고 들었는데 하루 종일 일해봤자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200, 300? 우리 민석이 한 달 용돈도 안 되는 돈이에요. 태수는 고함을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말투였어요. 그래서 더 잔인하게 느껴졌죠. 사실 선 자리도 많이 들어왔어요. 대기업 회장 딸, 국회의원 손녀. 그런 집에서 먼저 연락이 와요. 근데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연구원을. 태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어요. 아깝죠. 솔직히 너무 아까워요. 근데 민석이가 좋아한다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자리까지 나온 거예요. 수아의 손이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피가 날 것 같았죠. 수아가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으로 간절히 도움을 청했어요. 제발 한마디만 해줘요. 하지만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입술이 달그락거렸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아를 위해 나서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서지 않았죠. 진우는 이 모든 말을 듣는 동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얼굴에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진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들고 있던 나이프와 포크를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까우시면 그 선자리 보시지요. 미란의 표정이 굳었어요. 태수도 눈을 깜빡였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처음으로 차가워졌어요.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 딸을 이런 집에 보낼 생각 없습니다. 순간 테이블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뭐라고요? 이런 집이요? 미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끼익 소리를 냈어요. 아니, 지금 상황 파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눈 낮춰서 이 자리에 나온 건데 감히 먼저 파혼을 해요?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야, 일어나자. 진우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석이 다급하게 일어섰어요. 아버님, 잠깐만요. 이게 아니라 진우가 민석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싸늘했어요. 아까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이 내 딸을 어떻게 지켜주겠어요?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우가 김 씨 부부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오늘 식사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진우는 수아의 손을 잡고
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로 내려왔어요. 진우가 컨시어지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최상층 프라이빗 다이닝 계산 부탁합니다. 진우가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진우가 미처 뒤를 돌아보기도 전에 차가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뒷머리와 어깨가 흠뻑 젖었어요. 물방울이 체크 난방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투숙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 작게 비명을 질렀어요. 컨시어지 직원이 입을 손으로 막은 채 얼어붙었죠. 진우가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란이 빈 물컵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그 뒤로 태수와 민석이 뛰어나왔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외쳤어요.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석이 미란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은 아들의 손을 뿌리쳤어요. 닥쳐. 이게 다 내가 고집 부려서 그런 거잖아. 미란이 진우를 향해 다시 소리쳤습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미쳤어요? 우리가 차면 차야지. 감히 먼저 파혼을 해?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식사하던 투숙객들이 수저를 내려놓고 쳐다봤어요. 직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 눈치를 봤죠. 버스 타고 상견례 온 주제에 무슨 자존심이야?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미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죠. 화를 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미란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때 호텔 지배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손에 하얀 수건을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지배인이 깊이 허리를 숙이며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그 뒤로 여러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미란의 손에서 물컵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부딪히며 깨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울렸죠. 회장? 무슨 회장? 미란이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호텔을 자주 이용해 주시는 대한제약 최진우 회장님이십니다. 그 말에 미란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태수는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민석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대한제약? 그 대한제약?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배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진우에게만 집중했죠. 진우는 수건을 받아 젖은 머리를 닦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감사합니다. 진우가 컨시어지 직원에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직원이 얼어붙은 채로 계산을 처리했어요. 계산을 마친 진우는 지배인에게 수건을 돌려줬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배인이 다시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진우가 수아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어요. 수아 씨, 잠깐만. 민석이 수아를 불렀지만 수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꽉 잡은 채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호텔 직원들이 깊이 허리를 숙이며 배웅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회장님. 진우와 수아가 회전문을 나섰습니다. 로비에 남은 김씨 가족은 말없이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미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고 태수는 굳은 얼굴로 아내 옆에 서 있었죠. 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투숙객들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대한제약 회장이었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대접하는 거 보니 버스 타고 왔다며? 진짜 대단한 사람은 티를 안 내나 봐. 미란의 얼굴이 창백하게 식어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태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죠. 민석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진우와 수아는 늦가을 바람을 맞았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은 후련했어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다, 수아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태수는 서재에서 컴퓨터로 대한제약을 검색했어요. 최진우 회장의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처음부터 시험한 거잖아. 태수는 중얼거렸어요.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했다는 분노만 커졌죠. 그로부터 며칠 후 수아의 회사에 익명 제보가 들어왔어요. 연구 데이터 조작 의혹이었습니다. 내부 감사가 시작됐죠. 수아는 2주 동안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허위 제보였습니다. 오히려 제보 출처를 추적하니 김태수 측과 연결된 흔적이 나왔어요. 같은 시기 진우의 차량 정기 점검 중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회장님, 브레이크 라인에 조작 흔적이 있습니다. 정비공이 말했어요. 누군가 일부러 손댄 거였죠. 실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정비소 CCTV에 수상한 사람이 차량에 접근한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진우는 조용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통화 기록, 계좌 추적, CCTV 영상. 일주일 후 모든 증거가 확보됐어요. 모든 선이 김태수로 향했습니다. 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진우가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며칠 후 김태수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허위 제보와 사고 유도 미수 혐의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태수가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떴어요. 중견 건설사 대표 김태수 씨 불법 압박 및 사고 유도 미수 혐의로 입건. 민석은 TV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수갑을 찬 모습이 화면에 비쳤어요. 미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은행 대출 중단, 거래처 계약 해지, 회사 현장 중단. 태수는 구속됐고 회사는 붕괴했어요. 선을 넘은 대가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식당 주방에서 박미란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씻었습니다. 김이 얼굴로 올라왔죠. 이모, 이거 홀에 갖다 줘요. 네. 미란이 음식을 들고 홀로 나갔습니다. 손님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예전에 그 여자와는 많이 달랐어요. 명품으로 치장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말수는 줄어 있었고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건설 현장 한쪽에서 김민석이 벽돌을 나르고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인력사무소 앞에 줄을 섰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거리를 받았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까맣게 탔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단단해졌어요. 민석은 수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거든요. 같은 시각 제약회사 연구실에서 최수아가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신약 개발 프로젝트 중간 보고였습니다. 이번 임상 결과는 기대 이상입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발표가 끝나고 연구소장이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아 씨 수고했어요. 다음 달부터 팀장으로 승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아가 미소를 지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수아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1년 전 그 특급 호텔, 같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죠. 아빠, 오늘 팀장 승진 통보받았어요. 잘했구나. 진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 아니에요. 제 실력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진우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수고했다, 수아야. 수아도 잔을 들어 아버지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어요. 아빠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1년 전 이 자리에서 모든 게 시작됐었지.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잘된 일이에요. 진우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그 사람들은 너무 비싼 값을 치르고 배웠어. 우리는 미리 알게 됐고 수아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아빠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알았어요. 버스 타고 낡은 옷 입고 사람의 본심은 배경을 모를 때 드러나거든. 진우가 말했어요. 민석이도 그랬죠. 수아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내 편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었어. 결혼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야. 진우가 딸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진우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을 함부로 보면 인생이 그렇게 돌아온다.